현장 방문 없이 또 인프라 없이 데이터 수집 없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80cm 범위 내에서 파악한다.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무용지물이 되면. 제가 아는 PDR은 원래 프라이빗 다이닝 룸이라고요. 저희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공사 기간은 한 6개월, 비용도 한 10억 정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스틸러 김창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굉장히 큰 복합 대형 쇼핑몰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 이런 길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쇼핑몰 내에 어디 있는지 핸드폰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 멋진 기술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차세대 실내 측위 기술을 개발한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최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모두 발언으로 얼마 전 겪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예시 형태로 표현은 했지만, 실내 측위라는 기술, 이 단어는 조금은 생소할 것 같아요. 네. 먼저 더 깊은 내용을 다루기 전에 실내 측위, 이게 무엇인지 먼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외에서는 GPS라는 그 위성의 전파 신호를 이용해서 길찾기라든지 차량용 내비게이션, 또 자율주행 같이 여러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않죠. 실내 측위 기술이라는 것은 그런 실내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거고, 지금 필요한 기술은 조금 더 경제적이고 정확한 측위 기술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실외에서 내 위치를 추적하듯이 실내에서도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되게 중요한 그 실내 측위 모멘텀을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치 이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챗 GPT 모멘텀이라고 표현하듯이 챗 GPT 탄생 전과 후로 AI 시대의 전후를 나누는 분들도 계신데, 최린 교수님의 실내 측위 기술 소개 전후로 실내 측위 기술의 역사가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세계적인 수준의 그리고 획기적인 기술인 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 자랑 한번 해보라고 하면 끝없이 하시거든요. 교수님께도 이 실내 측위 기술이 자식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끝없는 자랑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랑 부탁드립니다. 좀 팔불출 같지만 제가 저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내 측위 기술을 지난 한 10년 이상 연구를 해왔고, 그 사이에 처음에는 비콘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한 5년 전에 2020년 전에는 저희가 2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자기장 기반 측위. 지구 자기장이라는 신호가 자연 신호이기 때문에 그 비콘이나 AP에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측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신기술을 개발했고, 현재는 제로맵 측위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올해 개발을 해서 얘는 현장 방문 없이 측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파 기반 측위 기술은 현장에 방문해서 전파 맵이라는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고, 자기장 기반 측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자기장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로맵 측위 기술은 현장 방문 없이 또 인프라 없이 데이터 수집 없이 원격으로 건물 도면만 가지고 공간 분석이랑 시뮬레이션 기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센서의 센서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복합해서 정밀측위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위 오차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나요? 저희가 신공학관이라고 저희 공과대학에 있는 한 지하 2층, 지상 8층, 한 10층 규모의 건물이고, 아마 면적은 한 5,00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건물에서 공인시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층고 포함해서 그 XY 3차원 측위 성능으로 저희가 한 82cm 정도의 측위 성능을 공인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기술을 이용하면 웬만한 곳에서는 실제로 1m 이내에 정밀 측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지상, 지하, 건물 모든 구역에서 정밀 측위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세계대회 1위 입상한 팀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격차를 교수님이 보이신 건가요? 네네. 작년 세계대회 1등 팀의 치기 성능이 한 5.5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기 성능이 사실은 더 큰 건물, 실내 공간이 커지면 성능은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건물에서 지금 치기 성능이 82cm 정도 수준이 되니까 5배 이상 앞서 있고, 또 2, 3등 팀은 6m, 한 30m 정도의 치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그 왼쪽은 저희 그 박사과정 연구원이 핸드폰을 들고 가고 있고, 오른쪽은 휴대폰 화면입니다. 그래서 한 10층 정도 공간을 저희가 3D로 모델링한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연구원의 위치가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통 어플을 킨 다음에 보통 한 30걸음에서 한 40걸음 정도 걸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하면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보시다시피 계단, 테스트 영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엘리베이터, 지상, 지하 모든 구간에서 저희가 82cm 정도의 정밀치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건물이면 한 10층 규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파 기반 측기 기술을 사용하면 배송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전기 배송 공사부터 시작하고, 또 비건 달고 하면은 공사 기간은 한 6개월, 비용도 한 10억 정도 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화하고 하면서도 1m 이내의 치기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기존의 측이 방식은 비콘과 와이파이 중계기 같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심지어 그렇게 인프라 구축하는데 수개월에서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교수님 기술은 인프라 투자도 필요 없고 시간도 자동화에 성공하셔서 도면만 있으면 5에서 10분이면 공간, 디지털 트윈 공간을 구축해 내실 수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자가 들고 있으면 정밀도 기준으로 83cm 이내에서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좀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특별한 센서라도 써서 또는 센서를 자체적으로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개발해서 쓰신 건 아닌가, 좀 그게 더 궁금한데요. 저희 스마트폰에는 한 10가지 이상의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션 센서라고 하는 칩이 가장 많이 치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밖에도 뭐 조도 센서라든지 근접 센서, 또 와이파이 신호도 사용하고, 저희가 어차피 3D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지만 공간에 대한 상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다 분석을 하고, 또 실내 치기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실시간 센서 기술을 결합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복합해서 실내에서 절대 위치 추정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에서 얻어낸 10가지 이상의 센서를 잘 활용해서 얻어낸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미 기구축한 실내 도면 기반의 디지털 트윈 공간, 그거랑 센서 데이터랑 결합을 딱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80cm 범위 내에서 파악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제가 한 번쯤 들어본 기술이 그 PDR 기술이라고요. 그 PDR 기술에서 한 단계 진화한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뭐 한 단계보다 몇 단계 앞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DR 기술은 사실은 상대치기만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위치를 입력을 해주면 현재 위치 기반으로 몇 발걸음 어느 방향에 가 있다. 그래서 아까 위치가 여기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한 요 정도에 와 있다는 상대적인 위치만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파치기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앞뒤 혹은 좌우로 튀니까 PDR 기술은 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시간이 길어지면, 보행자가 계속해서 움직이면 누적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길어지면 성능이 계속 떨어지다가 현재 위치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실내에서 치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PDR은 원래 프라이빗 다이닝 룸이라고요. 별도의 룸에서 밥 먹는 그 방이 PDR이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PDR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교수님 원래 연구하시던 분야는 그 CPU 칩 설계하시고 그런 쪽으로 원래 경력도 많으시고 인텔에서 근무도 하시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실내 치기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이런 위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시게 됐는지, 정말 그 언제부터 이렇게 흥미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이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그 인공지능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알아서 그 땡겨서 불러주는 그런 그 엘리베이터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한테 실내치기 기술을 의뢰하셨고, 그때까지는
비콘 기반 치기가 일반적이라 블루투스 비콘 기반의 치기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했는데 저희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비콘 기반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비콘이나 와이파이, API 전파 신호는 장애물 없이 직선 거리로도 도달하지만 벽이나 장애물을 타고 여러 경로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전파 기반의 신호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샘플링한 신호를 바로 사용하면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치기 성능이 떨어져서 보통은 필터링해서 미디안이나 에버리지 값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요. GPS 같은 경우도 전파 기반 측인데 인공위성은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파 신호 빛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 시간을 이용하면 거리 측정이 됩니다. 3차원 공간에서 한 4개 정도의 GPS만 있으면은 3차원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삼변 측량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로 치기가 가능한데 실내에 들어오면 비콘과 스마트폰 사이에 너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몇 나노세컨드면 도착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삼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파를 발생시키는 비콘이랑 스마트폰 사이에 클락이 동기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클락 싱크로나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그 동기 오차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삼변 측량 기술을 못 쓰고 또 이게 반사파 때문에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에너지니까 빛이 퍼지면은 거리에 비례해서 반비례하게 되어 있지만 아까 반사파들이 중첩되면서 실제로는 거리가 먼 곳에서도 전파 신호가 세게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신호세기들의 특성을 우리가 핑거프린트 지문이라고 이야기해서 사전에 전파 맵을 수집하고 내가 어느 현장에서 현재 위치에 수집된 전파 그거랑 기존의 전파 맵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 아주 작은 기업 혹은 저희 대학원생도 뭐 한 며칠이면 금방 코딩해서 치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치기 성능은 안타깝게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기존의 치기 그런 삼변 측량 기술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가장 정확한 치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린 교수님의 실내치기 특론 수업을 듣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네. 사실 아마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에 뭐 내가 관심 있는 기술이 아니네 하고 멈추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기술이 뭐니 해도 인공지능 AI 온갖 얘기들이 AI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이렇게 AI가 우리 일상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를 하고 있는 요즘 이 시대에 실내치기 기술 어떻게 이렇게 둘이 만나서 뭔가 멋진 또 새로운 응용 영역이 나올까 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 또 미래 시대, 휴머노이드 같은 AI 에이전트들이 실제 피지컬하게 돌아다니는 시대에서 그 사람과 사물의 위치 정보를 측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쇼핑몰이나 큰 건물, 역사에서 나의 위치 확인, 그 다음에 또 단순한 실내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같은 곳에 위치한 친구 찾기, 소셜 네트워킹 기능으로서도 확장할 수 있고 또 스마트 물류, 어떤 소포가 어느 위치에 있고 또 로봇이 이동하더라도 얘의 위치가 어떻게 수시로 바뀌는지도 추적해야 되고 또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안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전파 기반 치기 같은 경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재에 의해서 AP나 비콘이 고장 나거나 불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기술은 자동화해서 사실 소방대원들이 또 출동할 때 실제 건물의 도면은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출동한 시간에 5분, 10분 안에 저희가 도면이랑 공간 분석을 통해서 3D 어플, 측이 어플이랑 내비게이션 어플, 또 그다음에 관제 시스템, 디지털 트윈 관제 시스템까지 자동화하는 경우 소방대원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소방대원들의 위치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소방센터한테는 관제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해서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뭐 저희가 포스코, LG화학이랑도 POC를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존의 블루투스 기술 가지고 POC를 진행하셨는데 이 작업자 안전 문제인데 옛날에 70년대 만든 플랜트니까 배송 공사할 때 또 작업자가 들어가서 안전 문제를 또 일으키니까 문제가 또 되고, 또 실제 치기 성능도 기존의 비컨 기반 기술을 가지고 한정이 있거든요. 한 5m 정도 치기 성능이 나오지만 층고 구분은 좀 어렵고, 대략 어느 위치에 있다는 정도만 해서 저희를 LG화학 측에서 찾아오셔서 저희가 제로맥 기술을 적용해서 거기서도 한 80cm 정도의 치기 성능을 저희가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플랜트라든지 공장 이런 곳에는 항상 작업자 안전 이슈가 있어서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위치 추적 기술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이게 제가 AI 시대에 이런 제로맵 실내 측이 기술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서 활용이 될 건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뭐 정말 스마트 물류부터 출발해서 특히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재난 현장, 소방 분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강조를 해 주셨어요. 그거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 하면 뭐 잡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이 기술로 이 기술을 퍼뜨리고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기술이 이만큼 발전한 것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에 관심 있고 연구에 뛰어들고 싶은 젊은 학생들이라면 최린 교수님께